안녕하세요. 호흡기 내과 전문의 장호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폐암은 흡연자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중요한 사실부터 시작해 폐암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가 볼까 합니다. 들으시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어 본 채널의 많은 건강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폐암은 더 이상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암은 국내 남성 암 순위 1위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역시 이제 더 이상 폐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흡연율이 증가하고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환경도 많아지면서 폐암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기 쉬운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생존율과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부 폐암의 원인 1. 흡연자. 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담배를 피울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들. 비흡연자라도 간접 흡연에 자주 노출된다면 폐암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령 가정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나 식당, 카페 등에서 흡연자와 같이 있는 경우에도 간접 흡연에 의해 폐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3. 환경오염에 노출된 사람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도 폐암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공장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폐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폐암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 중 폐암 환자가 있으면 자신도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폐암의 발생 확률이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기적인 폐암 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과거의 폐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 COPD와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천식을 앓았던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COPD는 폐가 손상되어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인데 COPD 환자는 폐암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COPD 환자는 호흡기 기능이 이미 약화되어 있어 폐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천식을 앓은 사람들도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흡연이 병행될 경우 폐암 발병 확률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6. 고령자.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은 커진다.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폐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일수록 폐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며 호흡기 질환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폐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7.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 방사선 치료와 원자력 관련 직업군.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원자력 관련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폐암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방사선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이후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폐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자력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여성과 폐암, 여성 흡연자. 최근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폐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흡연을 시작한 여성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지며 특히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호르몬과 폐암. 여성 호르몬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여성은 폐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의 폐암 발생이 특정 유전자 변이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예방. 유전자 검사를 통해 폐암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폐암 발생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에 예방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3부 폐암의 증상. 폐암의 초기 증상은 매우 미미하거나 비특이적이어서 일반적인 건강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병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폐암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 증상을 알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기침. 기침의 변화. 기침은 폐암에서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침이 꼭 폐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침이 지속적이고 점차 심해지거나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폐암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지는 경우, 특히 혈담이 나오는 경우에는 폐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흡연자에게 기침은 일상적인 증상일 수 있으나 기침이 점차 잦아지거나 변화를 느낀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곤란. 호흡곤란은 폐암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암이 폐 조직을 침범하거나 기도를 막는 경우 폐 기능이 점차 감소하면서 호흡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숨을 쉬기 어려운 느낌이나 약간의 운동 후에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피로나 운동 부족과 혼동할 수 있지만 폐암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진행된 폐암에서 나타나는 증상. 호흡곤란은 폐암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해지며 종양이 커지면 폐렴이나 폐부종 같은 합병증을 일으켜 더욱 심각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가슴 통증. 흉통의 발생. 가슴 통증 또는 흉통은 폐암의 증상 중 또 다른 주요한 신호입니다. 종양이 폐나 주변 장기를 압박하거나 흉막에 염증이 생길 때 가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흉막, 폐를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면 흉막을 침범하여 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 기침, 깊은 숨을 들이킬 때 또는 특정 자세를 취할 때 가슴 부위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지속적이거나 심해지면 폐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체중 감소.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체중 감소는 폐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거나 식욕 부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폐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정상인데 체중이 감소한다면 이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소비하며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암세포가 체내 에너지 대사를 교란시켜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암이 진행되면 호흡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식사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이로 인해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피로감. 만성적인 피로. 피로감은 폐암 초기뿐만 아니라 진행된 경우에도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폐암이 신체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호흡곤란이나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이 겹쳐 만성적인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나 호흡곤란으로 인해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체력 저하로 인해 피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암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요인.
피로감은 심리적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은 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의 신체적 문제 외에도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피로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증상들, 목소리 변화, 폐암이 후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변하거나 쉰 목소리가 지속될 경우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삼킴 어려움, 종양이 식도 근처에 있을 경우 삼키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전신 증상, 폐암이 진행되면 발열, 뼈 통증, 두통, 그리고 저체온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암 증상의 특이성, 폐암의 증상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이나 피로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불편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특히 흡연자나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부, 폐암의 생존율. 폐암의 생존율은 다른 암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 증상이 미미하고 진단이 늦어지기 때문인데요. 폐암이 진행되면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지고 치료 후에도 생존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초기 발견의 중요성. 폐암은 조기에 발견될수록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1기와 2기의 폐암은 수술로 완치할 가능성이 있지만 3기 이후에는 전이가 시작될 수 있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1기 폐암의 생존율은 약 70에서 90%에 달하지만 4기 폐암에서는 5년 생존율이 5%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2. 폐암 치료의 생존율. 폐암의 생존율은 암의 종류, 진행 정도,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폐암 치료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주요 치료법으로 활용되며 소세포 폐암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치료합니다. 1기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며 5년 생존율이 70% 이상입니다. 4기 비소세포 폐암은 5년 생존율이 5%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며 전이가 발생한 경우 치료가 어려운 편입니다. 소세포 폐암은 전이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생존율이 낮습니다. 3. 예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 암의 발견 시기.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 폐암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말기 폐암은 생존 확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나이가 많거나 다른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각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부, 폐암의 치료 방법. 폐암의 치료는 암의 종류와 발견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사용하는 치료 방법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타겟 치료가 있습니다. 1. 수술. 초기 폐암에서는 수술을 통해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이며 수술 후 치료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이상에서 암이 이미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는 완치가 어렵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2. 항암 치료. 항암 치료는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그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항암제는 주사나 경구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에서는 항암 치료가 주요 치료 방법이며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사용됩니다. 항암 치료는 폐암이 전이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항암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이나 소세포 폐암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수술 후 보조 치료로 사용되거나
암이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4. 면역치료. 최근에는 면역치료가 폐암 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역치료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면역치료는 주로 2기 후반이나 말기 폐암에서 사용됩니다. 5. 타겟치료. 타겟치료는 폐암의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는 EGFR 억제제라는 약물이 사용됩니다. 타겟 치료는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6부 폐암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 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흡연을 하지 않기.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폐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을 하면 3개월 후부터 호흡 기능이 좋아지고 5년이 지나면 폐암 발병 위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나 니코틴 패치 등을 이용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2. 간접흡연 피하기. 간접흡연은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면 흡연 구역에서 벗어나세요. 3. 미세먼지 피하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은 폐암의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나쁜 날은 실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한 식습관 유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세요. 또한 가공식품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폐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마무리, 폐암을 예방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폐암의 원인, 증상, 생존율,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폐암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질병이지만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금부터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폐암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폐 건강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